171페이지입니다. 자, 두 번째 공개키 기반 구조입니다. 공개키 기반 구조. 공개키는 PK라고 그러죠.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죠. PKR. 공개키 기반 구조.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암호화라든가 암호 알고리즘 또는 인증 기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PK라고 그러죠. 공개키 기반 구조. 우리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뭐 암호화를 한다든가 또는 인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구조를 공개키 기반 구조 PK라고 합니다. 자, 개요, 인증, 암호화, 무결성 및 부인 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공개키를 관리하는 기반 구조를 말한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공개키 인증서를 발급, 관리, 저장, 분배, 폐지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 정책 및 절차의 총체, 이것을 공개키 기반 구조라고 한다는 얘기고요. 공개키 인증서의 인증성을 제공하는 신뢰 구조된 그런 기반 구조라는 거죠. 신뢰 기관이죠. 트러스트 어스러티 해가지고 이런 인증기관. 그 밑에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자문서로 전자상거래나 비즈니스를 위한 문서 교환 시 사용자의 신원과 문서를 내용을 보증을 해준다. 뭐 인증서도 되겠고요. 다수의 인증기관을 포함하는 복잡한 구조에서 상호인증을 위한 계층적 인증체계를 관리한다. 뒤에 좀 나옵니다. 개방형 네트워크 환경에서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개키 암호화 인증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공개키 공개키 또 공인 인증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한번 보면요. 순수 계층 구조가 있어요. 최상위 인증 기관인 루트 CA. 자, 순수 계층형 구조가 있습니다. CA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부 CA 간의 상호 인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최상위 CA에서만 인증을 해주는 이런 구조를 순수 계층형 구조라고 한다. 이거죠. 루트 CA 간의 상호 인증을 통해 국제 간 상호 동작을 원활히 함. 최상위 계층인 루트 CA, 최상위 계층이 루트 CA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사입니다. 기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루트 CA가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PK 정책을 수립하고 2계층 CA를 인증을 해준다. 자, 2계층 CA는 루트 CA에서 설정된 정책하에서 자신의 정책을 수립하고 3계층 CA를 인증을 해준다. 3계층 CA는 사용자를 인증해준다. 하부의 CA 간의 상호 인증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루트 CA 간의 상호 인증은 동안 국제 간 상호 인증을 제공해 준다. 172페이지에 보면 순수 계층형이죠. 순수 계층형. 우리가 일반적이죠. 이런 계층형을 쓰고 있죠. 루트 CA 이하 또 여러 계층을 두게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 이제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모든 구조가 평면적으로 구성이 있다. 그러니까 수평적이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CA 간의 상호 인증자. 수평적이니까 상호 인증을 허용을 해준다. 아까 순수 계층형에서는 상호 인증을 허용해줘야 안 해줘요. 루트 CA에서만 인증을 해주고 하위 CA에만 인증을 해주지만 여기서는 모든 CA 간의 상호 인증이 허용이 된다. 그 다음 상호 인증 간의 수가 대폭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모든 CA 간에 인증을 해줘야 되니까 상당히 수가 대폭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계층적으로 돼 있느냐, 수평적으로 돼 있느냐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특히나 시험에서는. 혼합형은 계층 구조, 순수 계층 구조와 네트워크 구조를 혼합한 구조예요. 그래, 큰 조직에 대해서 각각 루트 인증기관이 존재하며, 그러니까 군데군데 루트 인증기관이 있으면서 또는 수평적으로 상호 인증할 부분은 상호 인증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각 루트 인증기관은 자신의 하위 인증기관에 대해서 인증하며, 그죠? 동일 계층에 존재하는 기관은 다른 루트 인증기관과 상호 인증을 하게 된다. 그렇죠. 루트 인증기관의 하위 인증기관은 동일 계층 및 하위 상위 인증계층과의 상호 인증을 가능하여 계층 구조처럼 하나의 인증서를 갖고 있으며 다른 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서는 디렉토리에 저장을 한다. 저장소죠. 계층 구조와 네트워크 구조를 혼합하여 구성하면 훨씬 더 유용한 인증 구조를 가진다. 그렇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 173페이지 이제 혼합형 구조죠. 그렇죠. 군데군데 CA를 두고 나머지는 그 하위 계층으로 또 두게 되는 이런 형태가 혼합 구조고. 인증 구조 비교를 해봅시다. 순수 계층형은 정부와 같은 조직의 관리 구조에 유리하다. 왜 그러니까 순수 계층형인 정부 구조가 계층형으로 돼 있죠. 어떤 부, 장관 밑에 어떤 부, 어떤 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를 생각하면 되고, 당연히 계층적 디렉토리 명칭을 사용하게 되고, 계층이니까
인증 경로 탐색이 용이하고 차례로 내려가니까 용이하죠. 모든 사용자가 루트 CA 공개키를 알고 있으므로 인증서 검증이 용이해요. 다 알잖아요. 왜? 루트 CA가 상위에 하나가 있으니까. 단점이 뭘까요? 전 세계적인 PKRU는 루트 CA가 존재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그렇죠. 연동이 이렇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상업적 관계에는 부적합하고, 루트 CA 비밀키 노출 시 복구가 어렵다. 뭐 어렵다기보다 노출 시 완전히 다 노출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트워크형을 보세요. 네트워크형은 뭐 수평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연함의 실질적인 신뢰 관계를 반영한다. 왜? 수평적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상업적 상호 신뢰 관계를 반영을 하고 사용자는 최소한의 자신의 인증서를 발행한 CA를 신뢰를 해줘야 된다. 최소한 원격 CA 간 상호 인증이 직접 이루어지므로 인증 절차가 간단하고 인증 경로로 처리 부하가 적어진다. 수평적으로 하니까 루트 CA 비밀키 노출 시 피해가 지역적으로 축소된다. 그렇죠? 수평. 그다음 CA 개인키 손상 시에 대한 복구가 용이하고. 단점 보세요. 인증 경로 탐색이 매우 복잡하다. 왜냐하면 수평적이라고 어디에서 어떻게 된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계층적이면 누구 밑에 이렇게 되는데 사용자가 서명 검증을 보장하는 단일 인증 경로를 제공할 수가 없다. 왜? 수평적이니까. 계층적이어야 돼. 다양한 인증 경로의 관리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게 아까 인증 경로 탐색이 매우 복잡하다는 거하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복합형 볼까요? 계층적 구조와 네트워크 구조 특성이 조합된 거고 인증 경로의 검증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뭐보다는 네트워크형보다는. 단점, 인증 경로 검증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거는 네트워크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상호 인증서가 필요하다. 예, 다방면으로 인증을 또 해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인증 그 구조를 봤어요. 순수 계층형, 네트워크형, 혼합형.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전자 인증서가 나와 있어요. 그 사용자 A 공개키 플러스, 그죠? 사용자 A의 공개키에 대한 인증기관의 전자 서명은 뭐 사용자 A의 인증서가 된다는 얘기죠. 전자 인증서가 나왔어요. 공개키 기반 구조의 하나의 또 부품인 전자 인증서. 여러분들 공인인증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얘의 구조, 인증서의 구조입니다. 구조로 합시다. 그냥. 구조. 자, 보면 사용자의 공개키. 공개키. 플러스. 사용자의 공개키에 대한 인증기관의 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전자서명. 물론 사용자 A의 인증기관입니다. 사용자 A의. A의 공개키? 공개키. 인증기관의 전자서명. 이렇게 된 게 뭐예요? 사용자 A의 인증서입니다. 사용자의 인증서. 인증서라는 게. 그럼 인증서란 뭐냐? 사용자의 공개키 플러스 인증기관의 전자서명입니다. 이 전자서명은 인증기관의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해줍니다. 공개키를. 그래야지만 어떤 누가 이 공개키를 의조할 수가 없겠죠. 변조하고 바꿔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특징, 사용자 공개키와 사용자 아이디 정보를 결합하여 인증기관이 서명한 문서이며 인증기관이 서명했어요. 이걸 더 자세히 하면 뭐 인증기관의 뭐로? 개인키로. 왜냐면 공개키로 하면 누구나 다 열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기관의 개인키로 서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공개키를 바꿔치기 하기가 어렵겠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런 거죠. 일단 우리는 이론상으로. 하지만 이제 뭐 해킹을 한다든가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용자 확인, 특정 권한, 능력 등을 허가하는 데 활용을 하고, 그죠? 개인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거죠. 공인인증서는. 인증기관은 자신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자신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그죠? 인증기관 개인키입니다. 자, 인증기관
그죠? 자신의 개인 키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생성하여 인증서에 첨부하고 CA의 공개 키를 사용하여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CA의 공개 키를 사용하여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한다. 인증기관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하고, 그죠? 공개 키로는 유효성을 확인한다. 잘 기억을 하세요. 인증기관 공개 키. 볼까요? 자, 인증기관의 공개 키는 뭐 하는 데 쓴다? 유효성 확인한다. 유효성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겁니다. 그죠? 유효성. 암호화한 것을 복화시키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전자서명에서 그랬죠? 송신자의 개인 키로 전자서명을 해서 보내면 송신자의 공개 키로 검증을 하는 데 썼죠? 그 서명 자체를 복화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114페이지 종류. 공인인증서. 자, 인감도장에 해당된다. 이것도 은근히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고요. 국가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우리가 루트 C입니다. 인증기관에서 발행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우리나라에는 법적 구속력 같습니다. 공인인증서. 그 다음에 사설인증서 막두장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설기관이 임의로 발행하고 법적 분쟁 시 당사자 사이의 약관에 따라 해결이 된다. 사용하지 않겠죠. 우리가 공인인증서는 사용해서 사설인증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인증서 발급 절차를 보세요. 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을 하죠.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A 사용자 이런 것들 한번 짚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인증서 표준 및 구조 있어요. 야, 공인인증서의 표준 하면 X.509 인증서입니다. 세 번째가 공인인증서 표준. X.509. 자, X.509 하면 여러분들은 공인인증서를 떠올려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 509. ITA에서 제안한 인증서에 대한 기본 형식을 정의한 규격이다. 그리고 인증서를 이용한 공개키의 효율성의 분배 방법을 정의하고 있고요. 인증 경로, 이제 X.509에 V1이 있고 V2가 있어요. 그죠? V2. 거기서 이제 두 개의 식별자가 추가가 됐다는 것만. 버전 2서부터 인증서 취소 목록, CLR, Certificate Revocation 리스트가 도입이 됐다는 거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개의 식별자가 추가되어 인증기관의 고유 아이디 그리고 주체 고유 아이디가 도입됐다는 거. 인증서 취소 목록이 버전 2서부터 생겼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버전 3, 세 번째 버전에 대해 확장 영역이 추가됐다는 거. 인증서를 정의하는 다양한 환경에 맞는 조건과 서명 알고리즘들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확장 영역을 추가가 됐다. 버전 3부터 확장 영역 추가. 인증기관 키 식별자. 하나의 인증기관이 여러 개의 비밀키를 발급한 경우에 서명 검증용 공개키 식별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주체키 식별자. 한 주체가 여러 키 싹에 대해 발급받은 인증서를 갖고 있을 때 인증서에 포함된 공개키를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거. 그 다음 키 용도. 해당 공개키가 암호용인지 서명용인지 해당 비트로 표시해 주는 거다. 그 다음 버전 확장자를 보면요. X.509 실현자가 그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확장 영역 보세요. 키 및 정체 확장자. 주체와 발급자의 속성 정보, 인증서 경로 및 규제 정보. 그 다음 CRL, 인증서 취소 목록으로 위한 확장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개키 인증서 구조가 나와요. 공개키 인증서 구조. 자, 공개키 인증서 구조가 나와요. 구조는 버전, 인증서 형식이 연속된 버전의 구분, 일련 번호, 발생 시의 내부의 유일한 정수값, 그다음 알고리즘, 식별자, 인증서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는 서명 알고리즘 확인하기 위한 OID 값, 그다음 발행자, 이슈어라고 그러죠. 인증서를 발행하고자 표시하는 CA, 발급자죠. 발급자, 발행자. 유효 기간, 인증서의 유효의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짜 두 개로 구성. 주체, 인증서가 가리키는 사람. 공개키 정보, 주체의 공개키와 이 키가 사용될 알고리즘, 식별자, 서명, CA의 개인 서명키로 서명한 서명, 용도, 이메일, SSL, 전자위볼 이런 것들. 자, 공개키 인증서 구조, 버전, 일련 번호,
알고리즘 식별자, 발행자, 유효기간, 주체, 공개키 정보, 서명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다음 중에서 공개키 인증서에 기본적으로 들어있지 않은 게 어떤 거냐라고 찾으라고 문제 계속 나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인증서 구조를 보면요. 그 그림을 보세요. 이미지. 기본 필드가 있고 확장 필드가 있어요. 우측이 확장 필드거든요. 기본 필드, 버전, 일련번호, 서명, 알고리즘, 발급자, 유효기간, 소유자 공개키 정보, 발급자, 교육 식별자, 소유자 고유 식별자, 확장 필드. 이제 확장 필드는 뭐 요소는 아니지만 확장하기 위해 쓰는 필드지만 이 기본 필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기본 필드 외가 확장 필드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 필드를 자주 물어봅니다. 그걸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잘 좀 꼭 기본 필드만큼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서를 디렉토리에 제거하고 추후 부인 봉쇄 서비스로 일정 기간을 보관한다는 거. 어떤 사용자가 그 해당 인증서를 디렉토리에 제거한 후에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디렉토리에서는 제거하되 일정 기간은 보관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디렉토리를 제거하면서 모든 것을 다 삭제하지 않는다는 거. 유효기간이 지났으니까. 자,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6페이지, 176페이지 인증서 폐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폐기도 개인키가 6주일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럴 땐 폐기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조직을 변경된 경우, 다른 조직으로 갔거나 인증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사용자가 시에 신고한 경우, 이 세 개 외의 경우에는 폐기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틀린 답이 항상 앞에 유효기간 만료로 나와요. 유효기간 만료일 때는 인증서를 폐기하는 게 아니라 재발급입니다. 재발급. 꼭 틀린 답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공개키 인증서 구성 요소, 공개키 인증서, 그 다음 인증 정책, 인증서, 경로, 인증서, 초래, 리스트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좋죠. 다음 중에서 인증서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앞에 이제 그 구조 내용이지만 얘는 전체적인 인증서 구성 요소입니다. 잘 기억을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PKI 인증서 관리 구조, COI 구조와 조직에 따른 구조, 보증 단계에 따른 구조, 복합형 인증서 관리 구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PKI 인용 모델, SDS, Simple Distributed, Security Infrastructu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9의 복잡성에 대한 더 단순한 방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이런 거고요. SPKI에서 Simple Public Infrastructure에서 PKI 모델 중 인증서와는 다르게 실체 기반 인증서가 아니라 신용 기반 인증서로 정의했다는 거예요. SPKI. 그 대신 그 밑에서 세 번째 SPLI라고 되어 있잖아요. SPKI로 좀 수정을 해주세요. 책이 오타가 나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이제 셋이 나왔죠. Secure Electronic Transaction. 요건 이제 전자상산의 보관에서 나왔죠. 셋하게 되면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사에서 만든 전자상거래 보안 프로토콜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터넷 기반 전자 쇼핑 및 서비스 규정의 일부로 신용카드 지불을 하기 위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에서 개발한 프로토콜. 이렇게 공개키 기반 구조로 하향식 개축 공개키 다 나오죠. 그 다음에 PGP, Pretty Good Privacy. 신뢰성을 확인하여 각 사람이 자신을 믿음을 통하여 전달한다. 필진머만이 만들었고, 그죠? 이 PGP 나오면 PEM을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PEM보다는 그게 표준이지만 얘는 개인이 만들었지만 얘가 더 대중성이 있다라는 거에서 여러 번 비교해 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SMIME 또한 마임에 대한 멀티미디어 메일을 위한 하나의 구조, 프로토콜의 시큐어, 보안을 기능을 좀 추가했다라는 거, 확장해서 구현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PKI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단위 인증 기관은 인증, 상호 인증, 계층적 구조 인증, 이것은 앞에 순수 계층형이냐, 네트워크냐, 복합형이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하여튼 루트 CA는 가장 최상위 CA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루트 CA입니다. 그걸 대놓고 물어봤어요. 2회 때인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1회 때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PKI 인증 방식 확장해서 인증 기관 여기 나와 있습니다. Certification Authority 인증 기관 좀 알아두시고 이 하나는 PKI 인증 방식 확장해서 인증 기관 이런 건 잘 알아둬야 됩니다. PKI 구조의 가장 기반이 되는 구조죠. 그리고 인증 기관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증서와 인증서 관리를 위한 모든 작업을 담당한다. 일을. 인증서가, 인증기관이. 자, 인증서 발급, 인증서 상태 관리, 인증서 문제시, 해당 인증서를 철회를 위한 CRL, 인증서 취소 목록을 발급하게 되고, 유효한 인증서와 CLR 리스트를 발행하고, 지금까지 발행한 인증서와 CLR의 모든 리스트를 저장한다. 모든 것을 CA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금융결제원은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그래서 거의 여섯 개의 대한민국에는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상위 CA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6개 위입니다. 여기 보면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원,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있죠? 이 6개 위에가 기사입니다. 기사. 하여튼 인증기관이 6개가 또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기사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저장소가 나오죠. 디렉터리, 또 리파지터리라고도 합니다. 인증서와 CRL을 사용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항상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 지금 인증기관부터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 사용자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인증서와 CRL을 사용자에게 전송해준다. 어디가? 디렉토리, 저장소가.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죠. 인증서를 사용하는 사람, 이건 너무 쉽죠. 인증서를 CL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 인증서를 사용해서 인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인증서 정책. 인증서에 관련된 정책. 즉, 인증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인증 요청서. 인증서 발급을 위한 요청 문서. 자, 인증서 철회 리스트. 이거 CRL이라고 그러죠. Certificate Revocation List입니다. 이건 알아둬야 돼, 잘. CA에서 발급되는 인증서 중 철회된 인증서들의 리스트예요. 처리된 거. 취소해야 하는 인증서 리스트, 1년 번호를 통해 구분을 한다는 거. 또 CA 정보, CRL, 유효기간, CA가 CRL의 내용에 서명한 서명값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인증서 취소 목록은 꼭 별표해 놓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이제 계층별 인증기관의 역할, 이거 꼭 기억해야죠. 얘도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정책 승인기관 PAA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PK의 정책을 설정하는 관리기관이다. 정부의 PK의 경우 단 한 개만 존재한다. 정책기관이니까. 다른 나라의 PA들과의 상호연동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다음 PCA를 위한 정책 수립 및 PCA의 정책 승인, PCA의 인증서 발행. 자, 정책 인증기관 PCA라고 합니다. 인증. 특정 조직 혹은 공동사회에 사용될 보안 정책을 설정하고, 암호화폐 생성 주체, 인증서 유효, 기간, CR의 관리 방법 등을 결정하고, 보안 정책을 설정하는 정부 부처마다 존재, CA의 정책 수립된 정책의 적절한 운영 검사, CA 인증서 발행, 이런 것들을 지원해준다. 그 다음 인증기관 CA 나오죠? 최종 개체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3의 신뢰 관리다. 서드 파티라고 합니다. 인증서 취소 목록을 유지하고 상호 인증 기능을 하고 PCA 정책에 의해 하위 사용자, RA, 이거 등록기관입니다. Registry Authority, 인증기관의 인증서 발행,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인증기관. 그다음 179페이지 인증기관입니다. 인증기관. Registration Authority, Registry Authority라고 합니다. CA 기능 중 사용자 신분 확인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을 한다. 대우는 어디예요? 은행기관입니다. 증권이나. 여러분들 그 인증서 발급하려면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라든가 또 농협 이런 데서 발행하죠. 그런 곳이 다 등록기관이지. 여러분들 거기에서 이렇게 신원 개인정보 작성을 해서 주고 신청을 하게 되죠. 그거는 대행을 하는 거죠. 이 인증기관의 대행 역할을 하는 등록기관입니다. 증권회사라든가 또는 금융회사,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서 CA 기능 중 사용자 신분 확인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을 한다. 그런 데를 등록기관이라고 합니다. 인증서 등록기관. 사용자와 CA 간의 사용자를 등록을 수행해주고 거기서 등록해주죠. 인증서 등록을. 그렇게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갱신을 하고 다시 변경을 하고 복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용자 신원 확인하죠. 신분증 받고 그럽니다. 은행에 신청을 하면 맨 한번 처음에 인증 요구 정보 전달, 발급된 인증서 전달을 하고 인증서 발급은 없다. 자, 등록기관에서는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등록 업무만 처리를 해줘요. 인증서 발급은 어디에서만 해요? CA에서만 하는 거죠. 인증기관에서만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거기도 추가 인증서 발급은 없다. 등록기관에서는 신분 확인이라든가 등록 대행만 해주는 거지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은 인증기관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요거 틀린 답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PKI가 제공하는 서비스 다 합니다. 우리가 보안에서 해주는 뭐 사용자, 뭐 메시지인데, 부결성, 기밀성, 부인봉쇄, 키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증을 보니까 그냥 인증이고, 무결성은 뭐로 해요? 해시함수. 기밀성은 암호하고 당연히. 부인봉쇄, 전자서명으로. 오리발 내미는 거 방지하려고. 뭐 키 관리는 키 관리에 대한 것들. 그 다음 인증서 취소 목록 구조 기능. 인증서 취소 사유. 취소, 인증서를 언제 취소할 수 있냐? 인증서 발행 조직에서 탈퇴할 때, 비밀키가 손상돼 있을 때, 비밀키가 유출 의심돼 있을 때,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만료됐을 때, 그때는 취소라든가 폐기하지 않는다고 했죠? 재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틀린 답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인증서 취소 메커니즘. 엑스달 509에 정의된 인증서 취소 목록을 이용한 관리다. 그 다음에 인증서 취소 목록의 기본 영역, 서명 알고리즘, 그 다음 발급자, 최근 수정일자, 차후 수정일자, 취소 인증 목록, CRL 확장, 발급자 서명문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인증서의 기본 영역이나 인증서 취소 목록의 기본 영역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취소 목록은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서에서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 180페이지. 인증서 취소 목록의 확장 영역. 자, 기본 확장. CA키 고유번호, 발급자 대체 이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개체 확장자와 같이 기억하려고 하세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서 취소 목록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뭐 폐기, 사유 이런 것들로 해서 하지만 이런 목록의 확장 영역은 안 나왔어요. 기본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인증서와 요 인증서 취소 목록 영역은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직전에 한 번 정도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인증서 취소 목록이 구조가 나오죠. 기본 필드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위에 것들을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번에 시험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자, 5번째 인증서 취소 요구. 인증서 소유자 또는 인증서 소유자 대리인. 이거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인증서의 취소의 요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하다는 거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CRL 인증서 취소 목록 공개. 취소된 인증서에 대한 목록을 공개하고 디렉토리에 보관한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해야 되고, CRL 생성 방법. 주기적으로 CRL 생성하는 방법과 실시간으로 CRL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 실시간 CRL 생성을 신속하고 안정성 있지만 CA의 부하가 많이 발생하므로 두 가지 방법 절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을 권장을 한다. 그렇죠. 계속해서 검색을 하니까. 자, 6번째 OCSP 온라인 서티피케이트 스테이터스 프로토콜이라는 온라인 인증서 상태 프로토콜. 얘 또 시험에 잘 나와요. 꼭 기억해야죠. OCSP. 얘밖에 없어요. 인증서에 관련된 거. 실시간 인증서 상태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인증서 유효성을 검증할 때. 인증서 유효성. 이거와 또 뭐가 관련이 있겠어요? 유효성이니까 인증서 취소 목록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지금 OCSP의 그 기본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그럼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 자, OSP 구조를 볼까요? OCSP. CA와 그러니까 인증기관과 디렉토리와의 별도의 서버를 두고 이 서버에서 사용자의 검증 요구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클라이언트가 온라인 취소 상태 확인 서비스, ORS, 그 대리인증 경로 발견 서비스, DPD, 대리인증 경로 검증 서비스, DPV, 세 가지 상태 유효성 검증 서비스를 요구하고 서버가 이 요구의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는 거. 그 다음 OCSP와 CRL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OCSP는 온라인 인증서 상태 프로토콜. 그러니까 확인할 때 검증, 유효성을 검증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CRL은 인증서 취소 목록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CSP, 그 다음 CRL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제 OCSP 중에서 박스에 중요한 것들이 보면 뭐 그 두 번째 정도 실시간으로 인증서 유효성을 검증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실시간으로 온라인이니까. 그다음 특정 시행 기간과 사용 계약을 맺어야 하고 사용량에 따라 추가 비용이 지불된다는 거. 그다음 시행 기간과 계약 후 서버 인증과 개인 키가 발급되고 시행 기간에 OCSP 그 서버의 인증서 유성이 아니라 유효성입니다. 유효성 요청 시 서버용 인증서가 사용된다는 거. 유효성입니다. 효자가 빠졌어요. 오타. 서버용 인증서는 1년마다 교체해야 되고. CRL을 보면 두 번째요. CA가 인증서 폐기마다 인증서 폐기 목록을 생성하는 것이 아닌 일정 주기마다 인증서 폐기 목록을 생성한다는 거. 일정. 실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CRL이 갱신되어야만 폐기로 판단한다. 그래서 비용 지불이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OCSP는 비용 지불이 있죠. 그래서 또 1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고 서버도. 자,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1페이지까지 우리가 전자서명과 공개키 기반 구조, 특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공개키 기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몇 번만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서 내용은 줄이고 말로써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만 강조해 드렸습니다.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몇 번 정도 더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